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소재 두 번째 이야기,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와 그다음에 그 외에 새로운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전도체, 또 다른 하나는 네오디뒻 자석이 있습니다. 초전도체, 네오디뒻 자석, 지금 보면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지금 사진송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물체를 띄우고 있습니다. 둘 다 물체를 똑같이 띄우고 있지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초전도체부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유튜브 영상인데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 유튜브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메비우스 띠를 만들었어요. 자석을 가지고 메비우스 띠를 만들었고 지금 그 위를 메비우스 띠 위를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죠. 누가 회전을 하고 있냐면 초전도체가 그 위를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똑바로도 가고 있지만 얘가 밑으로도 가고 있어요. 초전도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 초전도체의 정의는 뭐냐면 임계 온도 이하에서, 그러니까 어떤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것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예요. 근데 초전도체라는 말은 뭐냐? 굉장히 잘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려면 저항이 0이 되면 되겠죠. 0. 그런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 되는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이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스너 효과. 이 마이스너 효과는 자기 전도체 안에 있는 자기장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정을 시켜요. 자기장 위에서 자기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 자신은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퀀텀 락킹이라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퀀텀 락킹이라고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더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영상을 하나 다시 볼 건데요. 얘도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이 영상은 테드 강연 영상입니다. 테드 강연 영상인데 이 테드 강연하는 사람이 초전도체, 본인이 연구한 초전도체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두 가지에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자기장을 바깥으로 밀어내서 나타나는 마이스너 효과가 있는데요. 그 마이스너 효과에 의하면 이렇게 둥둥 뜨게 됩니다. 아까 메비우스 띠와 마찬가지로 이 물체도 둥둥 뛰고 있죠. 그럼 이 물체, 이런 초전도체 어디에 사용하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초전도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자기 부상이에요. 자기 부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상이에요. 부상. 물체를 띄우는 건데 얘는 그냥 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정된 상태로 띄워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위에다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물체를 얹어놔도, 더 무거운 물체를 얹어놔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디에 이용하냐면 일단 첫 번째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선에 이용하면 전기 저항이 0이에요. 열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초전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MRI죠. MRI. 자기 공명 영상장치. MRI에는 초전도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참 개발 중에 있는 핵융합 장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카막이라고 하는 핵융합 장치 내부의 시스템에 초전도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전도체는 1911년 네덜란드의 오너스라는 과학자가, 이 오너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굉장히 낮은 온도를 내리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은을 가지고 낮은 온도를 내려다가 갑자기 수은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곳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현재 이제 초전도체 연구 방향은 어디냐? 얘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온도를 높여주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두 번째 신소재는 뭐냐면 네오디뒻 자석입니다. 네오디뒻 자석. 이 네오디뒻 자석은 현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오디뒻 자석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냐?
굉장히 강한 자석이 필요할 때, 이게 발명되기 이전에는 그냥 보통의 자석을 가지고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력이 좀 약했죠. 사용되는데 제한이 좀 많았는데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모터라든가 이제 강한 자기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사용되고요. 아니면 굉장히 조그만 곳에 사용되는 굉장히 소형 장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좀 맨 위에 있는 얘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인데 얘는 자기장에다 정보를 저장합니다. 정보를 저장할 때 얘가 네오디움 자석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시계인데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 시계를 뜯어보면 이런 장치가 나오는데 톱니바퀴가 있죠. 얘를 또 뜯어보면 안에 네오디움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오디움 자석하고 코일하고 있어서 얘가 반응을 하면서 초침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최근에 상용화된 제품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진짜 아직은 개발이 한참 되고 있는 그런 신소재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근데 얘네들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냐면 탄소들의 모임인데, 탄소 결합인데, 탄소가 결합된 가장 흔한 물질은 흑연입니다. 흑연. 근데 이 흑연이 탄소층이 굉장히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 층만 떼내면 얘가 그래핀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핀을 가지고 둘둘 말아 놓으면 걔가 위에 있는 탄소 나노튜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 결합물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구 모양으로 만들 걸 플러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은 다 기본 구조가 뭐냐면 탄소입니다. 탄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실리콘 다음에 우리가 향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원소는 탄소로 된 탄소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구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되겠습니다. 안드레 가임이라는 이 교수가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흑연에서 그래핀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안드레 가임 교수는 지금 사진에도 잠깐 나오는데 흑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를 반복을 했대요.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한 나머지 그 결과 한 층만 딱 벗겨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층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래핀이 되는 거죠.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래핀을 만들었을 때는 진짜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뗐다 붙였다 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이분의 또 다른 업적도 있어요.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2000년에 이그 노벨상이라는 상도 받았습니다. 이그 노벨상은 신기한, 희귀한 연구 결과 혹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가진 사람한테 주는 상이 이그 노벨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그 노벨상을 받은 주제가 뭐냐면 자기장 위에, 자석 위에서 개구리를 띄우는 연구를 해가지고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안드레 가임 교수가 그래핀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그래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래핀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냐? 그래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휘어지고 있죠. 휘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얘가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고 휘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휘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건 그래핀은 아니고요.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핀셋입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를 가지고 원자 하나하나를 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핀셋 혹은 분자들을 집어내는 그런 핀셋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인데요. 탄소 나노튜브는 아까 얘기했듯이 말아 올린 거예요. 근데 이런 탄소 나노튜브에 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활용 분야가 어디냐면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지구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엘리베이터를 놓는 거예요. 굳이 우주선을 타지 않더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놓으려면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을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세한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